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6년도 경찰 승진 객관식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요. 이번 시험 문제 총평을 하자면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반영된 그런 문제였고 작년과 달리 사례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까다롭게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최신 판례를 확실하게 숙지하셨던 분들은 비교적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최신 판례가 좀 덜 되셨던 분들은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문제들은 40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풀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 2시간이 좀 넘어가니까 좀 쉬운 문제들은 답만 보고 그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요것도 대부분 다 그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은 여지껏 다 한 번씩 1번하고 2번은 그죠? 다 한 번씩 나왔던 질문이고 3번이 이제 좀 처음 보는 그죠? 판례일 수 있는데 요거 OX 못 가르더라도 4번 갖고 가를 수 있어요. 그죠? 4번에 이제 보시면 되면은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증명과 소극적 증명으로 구분되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틀렸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다고. 우리 판례 보시면 이제 그 밑에 해설 보시면요. 소극적 실체주의가 헌법상의 적법 절차원칙에 바탕을 둔 거다. 그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4번이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는 설명이다. 기업부터 니것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거. 자, 먼저 기업법 보시게 되면요.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군사법원과 같은 신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신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결정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예. 상급법원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추상적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죠? 자, 그 밑에 해설도 그렇게 돼 있죠. 추상적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재정관할이 아닌 이상 요거는 이제 상급법원이 결정할 게 아니고 추상적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하면 공소지기 당시 피고인 현재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적법한 강제의 현재지도 여기 해당되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요건 맞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관할지도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그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명백하다. 그죠? 명백하다. 예. 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상소가 되는 거야. 그죠? 요 사유 자체가. 자, 그 밑에 해설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명백하다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법관 등에 대한 재측기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1번에 형사법 18조 제1항 2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이므로 요거 틀리기는 일단 요거 이제 주관적으로 살짝 바꾸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또 재판의 공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할 거냐? 이거 법원의 재량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대하기 객관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틀렸고.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신족관계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 제척되는 형사법 17조 제2호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틀렸죠? 사실혼 배우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피 인정을 받은 법관이 형사법 제22조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에 그 기피 인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3번이 정답이네. 그죠? 3번이 맞고요. 자, 그래서 본안 소송절 본안의 소송절을 정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거 그죠? 그 소송이 효력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기피 인정 기각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치재판 절차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여기 제척연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전임재판에 관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변호인의 설명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형사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의의를 각하해야 된다. 틀렸죠? 각하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항소심은요 원칙적으로 파기 자판이 원칙이야. 그죠? 파기 자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1심 재판 파기하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사를 통해 갖고 이 재판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 말도 안 됩니다. 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형사법 제33조 1호가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의권이 구속됐다라고 하면 요거 1번의 해설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 없이 이루어진 경우죠. 자, 그와 같은 위법 공판적 이런 소송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해놓은 위법한 판결을 파기하고요. 항소심에서 진술 및 증거서 등 심리 결과에 다시 판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 파기 자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형사법 33조 1항 1호가 필요적 국선 변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피의권이 구속됐다라고 하면 피의권이 해당 형사사건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 피의권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에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맞지 틀려요? 맞지 이거? 전화비치 판결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또는 다른 사건에 확정돼 갖고 형집행 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죠? 다음 3번에 변호인의 접견의 특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 접견이 강제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강제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변호인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형사법 제33조 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송기를 했으나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 선정 결정을 취소했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소송 지원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송이라는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의 소송기록 접송을 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사선 선임함에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새롭게 선임된 사선변호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있는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기존의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해 줬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피고인이 사선변호 선임 안 했으면 그대로 접송진 유예했던 거거든. 그죠? 따라서 이 경우까지 사선변호 선임한 경우까지도 통지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판시상 보시게 되면요. 여기 피고인에게 접송지한 다음 변호인 선임된 경우는 다시 통지할 필요 없고요. 이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에 그죠? 사선변호 선임함에 따라서 국선변호 선정을 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자, 1번에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장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장 변경 절차를 발표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이렇게 피고인 표시 정정은요.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 공소장 정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공장 변경하고 공장 정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장 정지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 공장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2번에 당사자의 존부는 소송 조건이므로 공소제기업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적 결정을 해야 된다. 2번이 맞네. 그죠? 자, 공소제기업에 사망했다. 공소기각 결정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조금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영벌 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형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틀렸죠?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한 법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가 틀렸고. 4번에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과 없건 고지사항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민조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피의자 지위는 인정됩니다. 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범죄인서 작성 없이 피의자 신문이나 진술서 먼저 작성했다 치더라도 수사 개시한 것으로 봐서 그죠? 피의자 지위 인정됩니다. 그죠? 예. 자, 여기 판례도 그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소송이 소송 조건에서 드디어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죠? 드디어 출제가 됐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요건 다 읽어볼게요. 1번에 공장에 검사의 간이 없더라도 그 공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장을 형수법 제57조 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그죠? 쉽게 공장이 한 요만큼 다발이 돼요. 몇 장 되는데 뭐 좀 두꺼운 건 엄청 두꺼울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간이 없어. 간이 이제 접어서 찍는 거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없는 서류를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비록 다른 건 다 기재가 돼 있고 일체성도 인정되고 그죠? 동일한 검사 작성됐고 간이만 빠져있다. 그러더라도 효력이 없는 서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송달 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 접송조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의인의 종전 주고서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우에 의해 결정하되 선후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판례야. 그죠? 자,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한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거예요? 그지? 종전 주고서에 대한 거야. 그죠? 종전의 주고서. 자, 그러면 이때 체포 구속된 시각하고 송달된 시각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효력 여부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명백하지 않대, 선후 관계가. 그러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판례고요. 예. 우리 교재도 있어요. 그죠? 3번에 법원은 검사 공소기한 범인에서 심판해야 하므로 관할 위반 소송 요건의 존부 등에 관하여도 공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장병이 없었다면 법원이 반드시 심판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 공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장병이 없었더라도 요거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됩니다. 직권사항으로 조사 판단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 그죠? 3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반에서 불벌죄에서 처벌이 망한 의사 표시 철회 또는 처벌이 망한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권으로서 직권조사하기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한다. 맞죠? 예. 자, 따라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답이 너무 쉽습니다. 4번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서북경찰의 구속기간이 (1차)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게 틀렸죠, 여기가. 그죠? 서북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형사법상 서북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고 검사와 같이 연장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 그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 7번 문제가 있죠? 8번 문제가 있죠, 8번. 예. 자, 일반적 수준 규정에 따른 검사 사법경찰관리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자는 것은, 제가 이제 요 문제 보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짜증이 났냐면, 앞으로
형사법 지금 개정되는 가장 큰 그 화두가 뭐예요?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형사법에서 수사 파트에서 검사들하는 거 싹 다 삭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준칙에서도, 그죠? 검사 수사 관련된 것들은 싹 다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이걸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내용들 사실 이제 앞으로는 몰라도 되거든. 그죠? 다 이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조문들이라서.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안사 요구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며, 이 경우 보안사 요구가 접수된 앞서 3개월 이내 보안사 마쳐야 된다. 맞이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보안사 재수사 모두 다 3개월이지. 그죠?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 수사 과정에서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시정구치 요구 사유죠. 사법경찰의 사건 기록 등본 성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맞고. 그죠? 이것도 서면으로 해야 되고. 3번에 형사법 제197조의 3에 근거한 검사 시정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 경우 관계서류 증거물을 함께 송부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자, 4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문자지를 수사하게 된 때는 사법경찰에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 동일한 문자지에 관해서 영장을 신청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영장에 기재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틀렸죠?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자를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송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지. 그죠? 요 부분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자, 여기도 또 수사준칙 또 나왔네. 그죠? 자, 1번에, 자,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때는 사건을 검찰청 수사기관에 이송이 된다. 맞이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맞고. 2번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나 피의자 질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본의 수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은 법자와 법정이 달라지게 된 경우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제 자수가 지문의 하나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최근 몇 년간 거의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죠? 자수가 지문의 하나로도 안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드디어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뢰액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아예 그냥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수 성립되지 않는다. 3번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동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이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공적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된다. 자,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틀렸습니다. 예. 요거 충분하지 않고부터가 틀렸어. 그죠? 충분하고요. 요 공적한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 일시 장소를 표시해서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틀렸어.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동시하여 하되 일반적 수준 규정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사준칙 규정이죠. 예.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자, 고소 또는 고소 불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1번에 고소권은 일직 전속적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법조문 규정이 있어요. 그죠? 2번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이 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이 망한 의사표시 철회에 관해서도 신고죄에서 고소불가 원칙을 규정한 형사법 233조가 준용된다. 틀렸죠? 반의사 불벌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면 다 틀렸고. 3번에 고소를 하면은 고소 능력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증거죄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그것조차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나이 먹고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때로부터 이 고소기간을 기산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권에서 표시로서 서민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뭐 여기까지 맞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가 틀렸네. 그죠? 자,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술로도 고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없다가 틀렸어.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함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1번에 본래 범인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인을 유발하게 하여 범죄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런 함정수사에 대한 공소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대 나가므로 공소기의 판결을 선고된다. 1번이 바로 맞네. 그죠? 자, 2번에 경찰관 P가 손님을 가장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단지 P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차례 거절당했으면서 다시 찾아가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범위 위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사기관이 갑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갑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배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일어난 데야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틀렸어. 이 경우도 위법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찰관의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이 되어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갑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2분 정도 끌고 가서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갑을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이다. 틀렸죠? 자, 그래 부축배기 절도 사건 그죠? 자, 이것도 범위 위반 함정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12번이요.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요것도 답이 쉽죠? 요거 이제 답만 볼게요. 지문도 비교적 쉽고 답이 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사법 244조의 5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와 신뢰관 있는 자의 동서를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때 재량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여기까지 맞지?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해야 된다? 틀렸어요.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지. 그죠? 틀린 게 바로 4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번에 형사법과 형사규칙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1번에 검사는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벌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체포를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렸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이제 해갖고 청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 그죠? 나머지 거는 50만 원이나 출석 요구 불응한다면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서면으로 해야 되고 체포사유표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에 사법경찰로 집행 축소할 수 있다 맞고. 그죠? 13번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자,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요것도 쉬운 문제네요. 그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갑을 체포한 지점이 거리상 약 1km 떨어져 있고 시간상 약 10분 정도 차이가 있으며 경찰관들이 갑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추적하여 따른 것은 아니고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 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운전석 범퍼 등 파상태로 봐 그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에서 내리는 갑을 발견한 경우 형사법제 211조 제1항 소정의 현행범으로 영장 체포할 수 있다? 틀렸지. 준현행범입니다. 고현행 현행범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요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정답이 3번이네. 그죠? 자, 여기 밑에 다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신문기일을 속행한 경우죠. 신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또 구속영장의 적부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신문기를 당일에 끝낸 게 아니고 속행하는 겁니다. 다음날에, 그죠? 그것만으로는 구속영장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가 돼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구속영장 집행 지체 사건, 그죠?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지체된 경우, 그죠? 요게 토요일에 발부가 되는데 화요일에 집행이 됐죠? 예. 자, 공상투 위법하다 맞고, 그죠? 예.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 신문기일 속행 사건은요, 그 25년도에 각종 시험에서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판례니까, 그죠? 각 직렬의 시험마다 거의 다 한 번씩 나왔던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자, 그 다음 16번이요. 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답이 너무 쉽습니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 접수센터로부터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틀렸어.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권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1번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벌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결재로 이를 가름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게 그 유명한 뉴스에도 아주 떠들썩하게 나왔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아버지고 그 쌍둥이 딸이 있었잖아요. 걔들 전화기, 휴대전화, 그죠?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영장 지시를 쌍둥이 딸들한테 한 게 아니고 아빠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권도, 그죠? 쌍둥이 딸들한테 보장하지 않았어. 심지어 변호인에게도 보장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압수절차 위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친권자의 영장 지시를 가름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압수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기 위반한 것 전칙이나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 종류, 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 목록을 작성 위반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요게 이제 여인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면세품으로 위장해서 화장품을 이제 밀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스로 9천여 상자인가? 9천여 물품 하여튼간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이게 9천여 점이 박스인지 아니면은 화장품 개수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압수해 갖고 와서 특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했어요. 그래서 그 압수절차 위법이다. 그렇게 판시한 사안인데.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에 관련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사실에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이 되는 전정부 범위를 넘어서는 전정부를 영장 비협색하여 취득한 것에서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증언하며 동의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든 또는 피고인이 증언하며 동의했든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피합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실상들을 통제하는 등으로 압수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 맞고. 그죠? 틀린 거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인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정부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정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정부를 임의 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아이디하고 비번까지 임의 제공했기 때문에. 자, 2번에 압수영장 지시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장 매체, USB, 외장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정부가 기재됐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정부가 포함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정부를 압수할 수 없다고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휴대전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속 전정보 압수 안 되고. 자, 3번에 수사기관이 제출자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에 관련된 전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정보가 혼재된 정보장매체를 이미출을 받은 경우 그 정보장매체에 저장된 전정보 전부가 이미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말이 들려요? 맞습니다. 그죠? 자, 휴대폰 2대 이미출 사건, 그죠? 거기서 이제 동일하게 판시했죠. 다음에 4번에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에 관련하여 전정보가 수락된 정보장매체를 이미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 등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반출이 원칙이 아니라는 거, 그래 틀린 겁니다. 여기는 반출이 원칙이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래서 거기 판례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정보의 출력물 등을 이미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출력을 하거나 또는 복제해서 그죠?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조에 따른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전하기에 앞서서 금융기관의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나왔던 판시상인데, 자, 그래서 금융거래 자료 수신하기에 앞서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이 아니다. 네, 맞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뭐 금융심령거래법, 그죠? 이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가지에 가까운, 그죠? 그 범죄 사실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결국 이제, 공무서, 그죠? 공무서 부정행사인가? 그거 하나로 거의 처벌받았죠. 예. 자, 공무서 위조죄하고, 그죠? 위조공무서 행사죄. 사무소인가? 자, 하여튼 그거 하나로만 처벌받았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판례도 정경심 사건에 나왔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압수영장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요. 처벌을 받는 자가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하되,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벌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는 예외를 한다. 맞지 틀려? 맞지?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여관 음식점, 야간에 공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영장 야간 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하나여 영장 집행을 위해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맞잖아. 야간에 공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영장 기재 없어도 야간 들어갈 수 있고. 4번에 형소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지시하고 그 집행에 착수하여 압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그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다시 압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지시하고 다시 압색할 수도 있다. 틀렸죠? 예. 자, 영장 재집행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번 집행이 들어갔으면 그 영장은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압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지시하고 다시 압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압수명령을 발부받아서 집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여기가 틀렸어. 동양대가 사립대인지 국립대인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0번에 성수법하고 일반적 수선취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기억번에 서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송치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 등 관계서류 증거물을 함께 송부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거 수사준칙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관계 서류 증거물을 함께 송부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 송부되고 검사는 이 경우 검사 송부받아 90일 이내에 맞죠? 사법경찰에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급번에 사법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사망 시에는 형제한 표명하고 에게 통지하는 기간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맞아요? 틀려요?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고 여기가 틀렸지. 송부한 날로부터. 그죠? 거기 밑에 있죠? 송부한 날로부터 7일이네. 그죠? 자, 여기가 틀렸어. 그죠? 불송치 결정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고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사법경찰의 참고인 중지, 피의자 중지 등의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도 틀렸어요. 어디도 틀렸어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7일 이내지. 7일 이내. 그죠? 그 다음 미음번에 사법경찰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들이 사망시에 배제kim 포함하고는 해당 사법경찰의 소속관소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이것도. 어디가 틀렸어요? 30일 이내라고 하는 기간 제한 없어. 그죠? 예. 자,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 니은. 그죠? 1번이네. 그죠? 1번. 예. 맞죠? 7일 이내. 그죠? 기간 제한 없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공판절 조상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또는 법정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신설 규정이죠. 이거 왜 신설했냐면 예전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요. 피해자 의견 듣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죠? 변상한다고 적당한 금액 공탁을 벌였어. 그죠? 피해자는 받을 의사도 전혀 없는데.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또 이 정상 참작해서 그죠? 형 감경 사유로 이제 봐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요거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범죄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 신청이 있는 때는 당해 사건의 공소기 여부, 공판 일상소 재판 결과, 구매하는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된다. 맞지? 이거 예전에 틀리게 출제했을 때는 어디를 장난쳤어요? 그지 여기 검사를 법원으로 바꿨어. 그죠? 그럼 이제 그거 싹 속기 쉽습니다. 예. 그럼 3번에 법원은 범죄를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형사법정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를 수석하게 하여 형사법 제294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냐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술에 가름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진술하게 했기 때문에 선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증거로도 못 씁니다. 예. 요 사건이 이제 대학 교수가 그 학교 상대로 이제 사기친 사건이죠. 조교들 이제 보수 준다고 받아갖고 지가 꿀꺽한 사건이야. 그죠? 근데 이제 조교로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올라간 학생. 그 사람은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걔가 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죠? 요거는 범죄를 인정 증거는 못 씁니다. 그죠? 증인신문 절차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 다 읽어봐야겠네. 자, 1번에 압수물에 대한 몰수선고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피합사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 포기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서 그에게 수사기관에 필요한 환부가 면제된다 볼 수 없다. 맞죠? 이번에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라는 판결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을 위해서는 선고형을 정해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영유치 기간까지, 환영유치 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도 있는 판례죠. 그리고 이 판례는 또 25년도에 법원직에서도 출제가 됐던 그런 이제 지문이고요. 다음에 3번에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말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상 실제 판단에 들어가 공사일 인정한 경우 아닌 면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틀렸지? 면소 경우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판결용에 잘못이 있음 발견한 경우라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지. 그죠? 자, 전에 뉴스에도 났잖아요. 재판장이 이제 판결 선고하고 난 다음에 피고의 선고 듣고선 뭐 이따가 재판이 되냐고 막,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막 퇴정하니까 다시 불러오라 해갖고, 그죠? 형 높여서 선고한 거, 그죠?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선고가 종료됐다고 봐갖고, 이 높여서 선고한 건 효력이 없다고 봤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에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자질에 관한 완전한 증명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오차하여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간접 증거 모아서 범죄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 배제할 정도 이렇게까지 요구된다. 요것도 틀렸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는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 조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틀렸지 여기도. 모순 조촉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간접 사실이 서로 모순돼 버리면 요거는 유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그를 살해했는데 갑이 그 시간에 그 장소 근처에 있었던 진술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방에 있어서 그죠? 같이 있던 진술하고 서로 모순이 돼 버려. 근데 지방에 있었던 거는 CCTV도 있어. 그죠?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면 여기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 속성상 해당 범죄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 미설과 구체적 개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요거는 뭐, 이 편의된 판례가 워낙 많아서.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요거는 너무 쉽습니다. 답만 보고 갈게요.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이죠. 횡령죄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유행위의 대상이다. 여기가 틀렸지. 엄격한 증거의 대상입니다. 그죠? 구성효과 해당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는 25번으로 넘어오셔서 위법 수집 증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이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 및 소송 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처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경우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해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증거는 인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사인의 유수증으로서 증거는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형사정법 제308조 2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반영이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정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의 반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틀렸지. 이때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상분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 채취 상분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그 채취한 지문은 위법 수입 증거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닙니다. 그죠? 독소의 과실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병을 먼저 위법하게 압수하고 난 다음에 지문 채취가 됐으면 독소의 과실을 볼 수 있는데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맥주병하고 이제 물컵 등이 그죠? 음료 컵이 이제 압수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법 수입 증거로 볼 수 있다. 틀렸고. 4번에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범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입한 증거는 증거는 부정되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어요.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그죠? 독소의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형사법 218조 위반하여 소유자 또는 보관자 간제로부터 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맞죠? 그죠? 기억번 맞고. 님번에 사전에 구속영장을 기재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 증거 중 피고인의 일심 법정 기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 심사신문 당시 구속영장을 지시받고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 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비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사를 전부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죠? 독수의 과실의 예외로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는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를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자, 요 사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측정이고, 그죠? 자, 그래서 위법한 음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자, 요 리을번이 25년도 최진 판례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점 음주 측정 사건. 자, 리을번 보시면요. 위치 추적 전자책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자, 지금 여기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가 새롭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 그죠? 요거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준수기간 정황이 없었어요. 그죠? 자,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측정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봤어. 그래서 요거는 그 음식점에 있는 피고인을 갖다가 직원들이, 그죠? 보호관찰관이 가서 음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집으로 쫓아가 갖고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요 수치 이상으로 나온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측정 결과는 증거로 못 쓴다고 봤습니다. 자, 요 밑에 파이상 좀 볼까요?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했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사항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공사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의 법률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추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립한 증거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사항은 이거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더불어서 플러스 요 음식점에서 음추정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음추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거든요. 요거 자체는 임의소라서 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죠? 음식점 한 거 자체가 적법이 아니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죠? 조사를 하려고 일반 입점에 들어간 거, 그 자체가 임의소로 적법으로 온 겁니다. 음식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예. 자, 그 다음에 27번이요. 자백 배접치거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서 그 증거는 인정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임의성도, 신빙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틀렸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2번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그래서 임의성 없는 심상태가 계속됐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고문받고 또는 폭행당하고 검찰에서 이제 그 임의성 없는 심사가 계속돼갖고 동일한 내용을 자백을 검찰에서 하고 법정에서 했다. 그럼 임의성 없는 심사가 계속됐다면 마찬가지로 직접 고문한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서 전부 다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서 증거를 부정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는 인정된다. 틀렸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는요 부정됩니다. 신이 입새기파 사건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죠? 4번에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법진술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다 틀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예. 자, 그 다음에 28번에 옳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1번에 증거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맞죠? 311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 그죠? 증인의 진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용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원본증거에 해당합니다.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어떠한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을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네.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증거에 해당돼요. 그죠? 요게 이제 예를 들기 쉬운 게 바로 서류 말고 진술과 관련돼 갖고 이제 갑이 을을 강제추행했는데 다른 증거가 없어. 그 상태에서 이걸 이제 병에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을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피해자 말만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불러갖고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을이 나에게 갑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요 말을 을이 그런 말할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이 사람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원본 증거입니다. 무조건 증거를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진술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증거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증거로 쓰는 경우에 갑이 을을 강추행했느냐? 거기 쓸 때는 이 진술은 내용이 윤살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인술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316조 2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막바로 증거로 써갖고 이제 대법원 가서 이제 파기됐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전문인과에다가 전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도달한 행위를 했다는 공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경험자 인술에 가르면 대침을 해당하므로 전법 적용된다. 틀렸죠. 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렸고 여기 틀렸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전문인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형사정법 제312조 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관에게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도 수사과정의 진술서에 해당된다고 봤지. 그죠? 자, 요게 이제 그 경찰이 입당원서를 요청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경위 내용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진술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급한 행사할 수 있으면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한 후에 피의자 심정을 작성한 경우 그 진술급한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에 자필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 김영단에서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도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지.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술급한 행사 여부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증거로 못 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당해 피고인과 공무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수사기관의 작성 피의자 심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선액을 부인하면 증거는 부정되지만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서 등에 피의자 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인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거는 인정된다. 틀렸죠? 피의자 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인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 이거는 성립의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따라서 증거는 인정된다. 틀렸고. 그죠? 그리고 좀, 그래서 이거 증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그죠? 피의자 심소의 증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증거는 인정된다.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이 부분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내가 말한 대로 기재인데요.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면 이거는 성립인정 인정한 거니까. 그죠? 피의자 심소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4번에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바를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법정에 쏘가여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 수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다면 검사 입증 취지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한 사실 입증 취지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증거는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진술서에 해당된다고 봤죠? 진술서. 그래서 갑이 을을 공갈을 했는데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이때 이 문자는 진술서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죠? 공갈 그 자체를 문자로 했다. 그럼 이거 원본 증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을이 남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협박받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보낸 거는 진술서로 봐야 됩니다. 그죠? 진술서?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4번이. 자, 그 다음에는 30번이요. 자, 사법경찰 작성한 피의자 심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것도 다 볼까요? 자, 1번에는요, 이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이 바로 틀렸네. 그죠? 그죠? 피의자의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은 수사관이 작성 진술서, 그죠? 피의권이 공파기라서 내용 부인했다면 증거를 쓸 수 없다. 맞고. 3번에 피의권 공무원기인의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수사기에 작성 피의자 민서에 대하여는 원실로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 진술할 수 없는 데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규정인 형소법 314조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형소법 제314조 312조 3항은 형법 총치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고 별도 행벌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관계 있는 자들의 사이에도 적용된다. 맞고. 그죠? 또 비교적 최근에 판례죠. 자, 그 다음에 31번이요.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증거는 없는 진술 증거. 그러면 자백배 접수에 걸린다는 소리야. 그죠? 진술 증거도 피의권이 증거함에 동의했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 수입 증거 접촉이나 자백배 접수에 걸리는 증거들은요, 동의해도 증거 능력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2번에, 자, 판사가 형소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분 절차로 증인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의권과 변호의 증인심조서를 증거로 쓰며 동의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심조서는 증인심문 절차가 위반 지역에 관계없이 증거는 부정된다. 맞네. 이거 2번은 맞네. 예. 아, 그러면 이거 지우고 2번은 맞습니다. 그죠? 증거 동의인 경우 증거는 인정되죠. 그죠? 여기. 자, 그 다음에 3번에 긴급 체포지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소법 217조 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하지도 않고 또 즉시 반하지 않은 압수물은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증거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지. 그죠? 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의권이 재판 거부사 표시하고 재판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때에도 수업원으로서는 피의권과 변호인들이 출석하는 상태에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소법 318조에 동의한 것도 간주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심리 판결 가능하고 증거 동의도 의제된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2번이요. 당사자 동의에 증거는 인정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물어봤는데, 자, 1번에 피고인의 증거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 의사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변호인 동의로 증거를 인정된다. 맞고요. 2번에 피고인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증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3번에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던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것도. 그죠? 번복 진술조서류죠. 번복 진술조서류. 증거 동의하면 증거는 이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약식명에 불복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치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연속 2회 불추정하여 형소법 318조 2항에 따른 증거 동의 간주된 후 증거서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외된 증거는 상실된다. 틀렸네. 상실되지 않죠. 자, 증거 동의는 증거서 완료 전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는, 그죠?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증거는 상실되지 않아요. 그죠? 틀린 것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33번에 탄핵 증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탄핵 증거는 범죄자질 인정한 증거는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를 요한다. 틀렸죠. 자료 증명에 촉하고. 2번에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을 감싸기 위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 증거로도 허용된다. 여기도 틀렸네.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 증거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3번에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승인서 사본이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탄핵 증거 사용한다고 명시가 됐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 증거서는 이루었다고 봐야 한다. 맞습니다. 판례는 그대로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해서 치더라도 입증 취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탄핵 증거 조사까지 제시까지 다 완료가 된 거야. 그죠? 그러면 탄핵 증거에 대한 증거서는 이루어졌다. 4번에 사법경찰이 작성해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심소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분해해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면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법정에서 인을 탄핵하기엔 반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가. 사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죠? 즉, 내용 부인된 피의자 심소도 탄핵 증거는 사용 가능하다. 그죠?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34번에 자백 보항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건 물어봤어요. 자, 정답이 2번이죠. 여기가 틀렸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보항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여기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5번이요. 공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해 공판기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공판조사에 기재된 소송 절차는요. 그 절차가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배타 증명이 인정되는데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 소송자 부존재까지도 배타 증명이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2번에 피고인의 공판조사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법원에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사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사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들도 증거를 할 수 없다. 2번도 맞습니다. 그죠? 예. 3번에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의 소송 절차라서 공판조사에 기재된 것은 조서문으로 증명해야 하나 그 증명자는 공판조사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용되지 않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틀렸지? 절대적인 것이다. 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반증도 허용되지 않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판조사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배타적 증명력. 4번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사가 병존하는 경우 그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료심의로 따를 수밖에 없다. 4번도 맞고. 그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6번이요. 자,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사를 할 수 없지만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에 그것이 상고의서 등에 첨부되어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틀리지. 사용할 수 없다가 돼야 돼. 그죠? 상고심은 사후심입니다. 그죠? 사후심. 따라서 1심 재판이 맞게 틀리게 재판했느냐, 틀리게 재판했느냐, 그죠?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나타난 사진이나 증거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1심 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가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 사건으로서 항소 법원의 기록을 송부된다. 2번이 맞네. 그죠? 요게 이제 25년도 판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소 효력이 유지되는 중간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고 항소로서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그죠? 항소로서의 효력만. 예. 그 다음에 3번에 형소법 제364조의 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파기를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 공동피고인에게 공동되는 때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원심 파기를 파기함을 규정했는데 요게 이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죠.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이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때는 피고만이 항소하거나 검사 항소한 경우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4번에 피고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처벌되거나 법률 위반 공사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작 변경 시작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사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새로 보호관찰을 명했다. 그러면 불이익변경 위반입니다. 그죠?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 틀렸어. 잘못이 있다가 돼야 돼. 그죠? 있다. 예. 자,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7번인데요. 요거는 답만 보겠습니다. 답이 4번이죠. 여기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다. 여기 틀렸지.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이 있을 때, 그죠? 죄를 범한 소년이 아니고 촉법과 우범 소년이 있을 때는 소년부에 송치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8번이요. 약식명이 된 갑의 설명과 직계심판 절차에 관한 의뢰 설명 중 옳은 것은 각각 몇 개냐? 자, 갑의 설명 중 기억. 약식명령으로 피고에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추징, 기타 부처분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지? 구류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번에 검사 피고는 약식명령이 고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치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정치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정치재판 포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서 공소기간을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선고고지 할 수 있다. 틀렸지? 선고고지 안 됩니다. 이때 무죄면서 공소기 하려면요, 공판 절차로 이행시켜야 돼. 따라서 약식명령으로는 유죄 판결밖에 못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자, 리을번에 직계심판 절차의 권한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판사에게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직계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의 성명, 기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들과 적용법조, 주형 부수 처분을 기재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기 적용법조까지만 적으면 되고요. 주형과 부수 처분은 기재할 필요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에 직계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법 제310조에 310조 제312조 3항 및 제31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갑은 니은번 하나 맞고요. 을은 리을하고 비읍번 맞으니까 두 개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고르면 되겠네. 정답이 바로 1번이겠네. 그죠? 한 개, 두 개.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항고, 제항고,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 417조의 준항고는요, 수사 단계 이제 구금, 압수안부, 변호인 참여권, 그죠? 자, 그거의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압수물,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의 압수물 환부는, 그죠? 압수물에 대한 처분은 수사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맞고. 2번에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효력이 인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변호인 선임의 초안은 인정되지 않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정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 주연책에 따라서 재항고장의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거기에 피고인 제소자 피고인 특징은 준용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피압수자는 준항고인 지위에서 불복이 설계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문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 법원에 출해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권 행사 등을 통해서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최근 판례죠. 그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입니다.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사지를 오인함에 따라서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이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소법 441조 소정이 그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사실혼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심판이 법령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게 피고인이 사망한 것을 오인해갖고, 그죠? 사망한 것을 오인하고 공소기약 결정을 한 경우하고 누범 가중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가중한 경우죠.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지, 예외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비상상고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므로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 판결, 관할 위반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죄, 면소, 공소가 안 됩니다. 관할 위반 다. 그죠? 그렇지만 비상상고는 모든 확정 판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심 판결 확정에 따라서 원판결이나 그 부수 처벌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에 의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예.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갑이 간통죄하고 상해죄하고 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유예기간 도과되는데 요 간통죄가 유연 선고받아갖고 유연결정 떨어져갖고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상해죄 얼마가 나왔어요? 벌금 400이 나왔지.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벌금 안 내는데, 그죠? 지금 유예기간까지 도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 내게 생겼어. 그죠? 그래도 이거 불이익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서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죠? 잔혹인멸 대상입니다. 그죠? 정답은 바로 2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 풀어봤는데, 시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 그죠? 최신 판례하고 다른 직렬에서 출제됐던 지문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25년도에 이제 출제했던 기출지문들을 섞어갖고, 그죠? 문제를 냈어요. 종전에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던 지문이었는데 법원직에서 출제된 것도 냈고, 그죠? 검찰직에 나온 것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분야의 기출문까지는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도, 그죠? 샅샅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봤던 그 문제 중에 제가 이제 요거 시험 문제를 못 냈는데, 요거, 일본에 있는 거, 그죠? 이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 25년도 10월인가? 그 정도에 이제 판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게 10월 달에 나오게 되면 이거 12월이나 돼서야, 그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검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제가 출제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충분히 틀릴 수 있다. 틀릴만하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제하고는 우리 교재에 그냥 어지간하면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좀 실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한 3, 4개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고득점 받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혹시라도 요번에 안 되셨다. 그죠? 승진이 안 되셨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다 시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이제 이 반영률도 낮아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이제 심사숙고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상으로 해서
26년도 형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